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이번 주에 국제금값이 역대 최고점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과거 금값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20년 전 금값, 이번 주 목요일이 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람당 기준가가 10만 8천 원대 근접했었는데, 이때 그람당 금값과 20년 전 금값 비교해 봤더니 15,000원 했었고요. 그람당 기준가가 7.1배 상승했고, 10년 전이 2014년 8월과 비교했더니 이때 42,000원 정도였었는데 그람당 지금 현재 2.5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주식과 비교했을 때 주식이 6배 오를 동안 금값은 8배 올랐었다라고 했었던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금값이 2,500불 이상 돌파했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금값이 제일 높았습니다. 온수당 2,514불 넘어섰었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8천 원대에 근접했었고, 돈당 가격은 40만 4천 원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은 강세를 보였고, 1370원대 했었던 원 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금요일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하락했고, 금 국제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증가를 해서 다시 하향 압박을 받고 있는데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온수당 249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7천 원대, 돈당 가격은 40만 2천 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실버는 맥을 못 추고 있죠. 1300원대에서 무너져서 1259원대 보이고 있고, 플래티늄은 4만 1000원대, 팔라듐은 4만 원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국제 금값이 이제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에 2,500불대가 넘어서자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이제 증가되면서 금값은 목요일 대비 다소 하향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5년에 국제 은값이 온수당 55달러까지는 갈 것이라는 예측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은 가격은 금값보다는 높아지지 않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고, 2025년에는 온수당 30달러에서 55달러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1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요인은 이 삼성 SDI겠죠.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은을 주요 구성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은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차량당 실버가 약 1kg이 필요하답니다. 연간 16,000톤의 은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은 가격이 10에서 15년 내에 인플레이션 조정된 사상 최고치인 온수당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10년, 20년 금값 상승을 2.5배, 20년간은 7.1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실버 또한 금에 버금가는 상승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1970년대 은 가격 차트를 보면 진정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투기꾼들이 은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지가 선례가 있고, 신문에 기고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향후 은을 비축할 것이라는 점이 이 은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플래티늄에 대해서 한번 신문기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서 2025년에는 온수당 1273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금과 은보다 훨씬 희귀한 귀금속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한 모습을 보였고요. 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 플래티늄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2024년 8월 현재 플래티늄 가격은 온수당 940불대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는 최근 수요 감소와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플래티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몇 가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공급 부족과 광산 생산 문제인데요. 주요 생산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광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이 좀 불안전한 상태고, 러시아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라서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수요입니다. 이 플래티늄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요 수요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다만 전기차 성장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 촉매 변환기에 대한 수요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전기차 화재 발생이 이슈화되고 있으면서 당분간 전기차는 수요가 위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휘발유 차량이 많이 판매될 것 같은데, 이에 이제 플래티늄도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영향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들 차량의 생산은 플래티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유럽연합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가 이 플래티늄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라듐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라듐 가격이 플래티늄보다 좀 낮아져서 이게 주요 플래티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들고 있는데요. 일단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앞으로 플래티늄의 수요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산업 수요와 새로운 기술의 역량 또한 앞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는 플래티늄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늄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희소성은 골드나 실버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더 낮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화,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에는 온수당 127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금값이 가장 높았던 목요일 상황인데요. 달러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값 상승세가 이제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사상 최고치인 2,500달러를 돌파했었죠. 전통적으로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안전자산이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는 금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대해 금값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 요인을 나열했는데요. 이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실질금리의 하락,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앙은행 등의 금 매입이 향후 금값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기고한 전문가는 3,000달러까지는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미 경제의 부채위기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금값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41%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4월에 29%보다는 증가한 수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20%에서 31%로 증가 전망을 내놨었는데 지금 현재 41%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이 미국의 국채의 급격한 가격 재조정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는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경에서 한 5경 정도가 되겠죠. 이 국가 부채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 우리 전 세계 G1 국가, 절대 강국이죠. 그들은 채무 불이행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이를 갚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인 상태이고요. 미국의 부채 대 GDP의 비율이 거의 130%에 달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보유한 부채와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생산하는 성장량 간의 비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미국의 부채 상황이 세계 기축통화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4경에서 5경 정도 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금값 상승을 또 부추길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 금값 2025년 중반까지 3,000달러 도달, 2024년 말까지는 2,700달러까지도 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금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했는데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추측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금값은 상승할 것이다. 중동 지역을 갈등, 그다음에 이제 전쟁 국면을 놓고 보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 정부 채권 매수 단속한 이후에 금 매수세가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깜짝 2,500불이 넘어선 거에 대한 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업체와 거래자들이 미국 달러 추가 약세를 예상하면서 위안화와 금을 사들이기 위해서 서두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 정부 채권 매입을 단속한 후 중국의 금 매수에 힘입어 금값이 상승했다 합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부분에 어려움,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고 부실 업체가 많이 늘어났죠.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서 금은 중국에서 개인 저축을 위해 선호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있답니다. 예, 지금 현재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금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7월 금 수출이 4월 이후 최고치로 증가했답니다. 이는 인도와 영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이제 디왈리 축제가 10월 달에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결혼 시즌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금값이 계속 우상향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전망 기사를 봤을 때 금값은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하고 있고 실버 또한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금에 상응하는 차익 실현 증가 배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금거래소는 다양한 투자법이 있다라고 했죠. 부가세 부담이 없는 골드 유가증권이나 실버 유가증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금방금방 플랫폼도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전국 100개 가맹점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